1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직 여검사가 동료 여검사 부친상 장례식장에서 검찰 고위관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엄청난 파장과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애초 사건이 처음 불거진 어제 오후만 해도 8년 전 일이라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가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자 철저한 진상조사로 입장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동료 여검사 부친상 장례식장에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법무부 고위 간부가 자신의 엉덩이를 상당 시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글을 올린 여검사는 이 법무부 고위 간부로부터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건을 덮었다. 이 사건 이후 지방 발령 등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을 올린 여검사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영 검사. 성추행을 했다고 지목된 간부는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당한 안택은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사건을 덮은 간부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안택은 전 검찰국장과 최교일 의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줬거나 사건을 덮은 적이 없다고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어제 오후만 해도 법무부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8년 전 사건이고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경위 파악이 어렵다. 작년 말 서지영 검사의 인사불이익 주장에 따라 인사 과정을 충분히 살펴봤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 검사가 자신 말고도 검찰 내 성폭행까지 있었지만 비밀리에 덮었다는 등의 추가 폭로를 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본물을 이루고 있고 인터넷과 SNS에서도 나도 당했다는 뜻의 미투 해시태그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도 서지영 검사를 응원하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글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법무부는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대검에 지시했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조사해봤더니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던 서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 검사들 발목 잡는 꽃뱀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여검사들이 조직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라는 게 서지영 검사의 말입니다. 법무부의 어제 서 검사 폭로에 대한 미온적 반응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은 아니었는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여검사가 같은 검사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에게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엽기적인 사건, 서지현 검사 폭로 관련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서지현 검사가 어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과 JTBC 뉴스룸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0년 10월 30일 동기 여검사 부친상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택은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옆자리에 앉았던 안택은 검사가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계속했다는 것이 서지현 검사의 주장입니다. 서 검사는 당시 안 검사는 이전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와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며 장관도 안 검사가 취한 모습을 보고 내가 이놈을 수행하고 다니는지 이놈이 나를 수행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허허허 웃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의 기본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직접 겪지 않았으면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서지현 검사의 주장은 일관되고 시기와 장소, 행동, 주변 상황 등이 구체적입니다. 아마 실제로 있었던 일일 겁니다. 서지현 검사는 이 사건 이후 안 검사로부터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고 2014년 사무검사에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2015년에는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는 등 본인이 피해자인데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나아가 JTBC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가 얘기를 해야만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얻어 나왔다며 본인 외에도 검찰 내에서 성폭행까지 있었지만 전부 비밀리에 덮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내부 고발은 메가톤급의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십 개나 생겼습니다. 검찰 내 성폭행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이 받을 충격파는 짐작하기도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응분의 책임은 별개로 하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으로 인한 면직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교회에서 신앙 간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검찰국장 등 요직을 승승장구하며 내심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까지 생각하던 참에 후배 검사들과 밥 먹고 격려금 좀 준 것 때문에 고작 100만 원 때문에 잘리다니 괴로웠을 겁니다. 거기다 이젠 여검사 성추행 폭로까지. 불교에서는 카르마, 한자로는 업이라고 합니다. 꼭 돈봉투 만찬 때문에 100만 원 때문에 검찰에서 잘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하다하다 이젠 성추행범이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켜켜이 쌓인 업이 돌아오는 걸로 인과에 대한 응보라 생각하시고 한번 지나온 날을 찬찬히 돌아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본인이 검사이면서도 8년 동안이나 혼자 내가 성폭력 피해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했나 하는 자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렸다는 서지현 검사. 아마 그 뿌리엔 수직적이고 딱딱하다 못해 뼛속까지 권위적인 검찰 조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과응보, 철저한 진상조사와 상응하는 처벌, 이를 통한 검찰의 환골탈태를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아픈 걸까요? 아니면 아프고 싶은 걸까요?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강상 이유 등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내일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보낸 검찰은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입니다. 조세 포탈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검찰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이 회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검찰 소환 불응. 부영그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나이도 워낙 많으시고 하셔갖고, 네,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세요. 네, 오늘 나머지 치료 좀 받고. 이중근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한 수십억 원대 세금 탈루와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또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고발당한 첫 재벌 총수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이중근 회장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 어제 이어 오늘도 밀양 화재 참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병원의 경우 환자 신체를 결박하는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병원의 경우에 신체 환자를 결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환자들 중에 자기 스스로 뭐를 뽑는다거나 뭐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치료를 하려면 결박하는 경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죠? 이게 스프링클러가 이제 네.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특정 소방 설비라고 하는데요. 네. 특정 소방 시설이나 특정 소방 설비는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1층 이상 건물이라든가 또는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든가 이런 건데요. 이 네. 세종병원 건물의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천 화재의 경우와 달리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가 아니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뭐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는 또 없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불이 처음에 발화한 탕비실도 이거 원래 설계 도면에는 없었던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불법 증개축 이런 거는 뭐 따로 과실치사나 치상이 적용될 수가 없나요? 불법 증개축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 커지고 그로 네. 인해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판단의 요건이 될 것입니다. 네. 지난번 제천 화재와 마찬가지가 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병원에서 불이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뭐 병원에 치료나 요양하러 갔지 이렇게 뭐 참변을 예견하고 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 저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병원 민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게 일단 과실이 인정돼야 되는데요. 지금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소방시설법에 뭐 어떤 다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인정되면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네, 그럼 손해배상 액수는 뭐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산정하나요? 손해배상 액수는 이제 위자료, 네. 그다음에 일실이익, 그다음에 적극적 손해 이런 것을 뜨는데요. 위자료는 이제 흔히 말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네. 배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적극적 손해인데요. 뭐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이런 네.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크게 다치신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을 병원이 배상해 줘야 합니다.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사망 또는 다침으로 인해서 일을 못해서 손실 보는 네. 것 이걸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가 지금 많아서요. 이런 경우에 우리 표현으로 가동연한이 네. 종료된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실이익이 인정되는 금액이 거의 적거나 아주 없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이 사안은 뭐 장례비, 뭐 위자료 약간 이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경찰이 잘 수사해서 화재 원인이랑 책임 소재를 좀 잘 가려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입니다. 화폐인지 채권인지 어음인지 아니면 재물인지 그 정의가 모호한 가상화폐 얘기인데요. 범죄에 거래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해 해당 가상화폐를 몰수하라는 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3살 안모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이용료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안 씨를 기소하면서 징역형 실형과 함께 이 비트코인을 범죄 수익의 일부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몰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품이나 현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입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1심 법원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항소 8부는 오늘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범죄 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 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기준 1,268만 원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등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라는 실체와 현상은 있는데 정작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규정은 없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
뭔가 개념부터 정리하고 제도 정비든 규제든 관련 기술 활성화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민사적 책임에 그치지 않고 배임죄 형사처벌까지 받을 사안인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3월 22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 변론에서 형법뿐 아니라 민법과 부동산 거래 실무에도 파급력이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에 대한 공론회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소문 등에 대한 뒷조사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검찰은 어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오늘 오전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은 정 지청장이 비위 관련 감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지난 26일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난 정 지청장은 혼자 다 안고 가겠다. 검찰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고 신해철 씨 사망 전 수술 집도의 강모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강 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심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해철 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에 올려 누설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월 3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